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은 3월 3주차 세 번째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문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1학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행복 자체가 삶의 목적으로서 그 행복이 수단이 되는 것보다는 항상 목적으로서 자신의 만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만족감, 기쁨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행복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니은 중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맞은 곳. 서양의 중세에서는 중세는 우리 설명을 했었습니다. 중세는 이 당시를 지배하던 사상, 이데올로기, 가치관 자체가 종교였었습니다. 종교. 지금의 그리스도교가 되겠죠. 종교. 즉,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서 결국엔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죠. 따라서 참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아닌 것 같아요. 자, 신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요거 신과 하나, 합일이라 그럽니다. 합일. 즉, 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면서요, 결국엔 천국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행복은 바로 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기억은 뭘까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자유와 평등은 자, 인간에게 주어지는, 똑같이 주어지는 권리잖아요. 권리인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언제든 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즉, 내 권리가 누군가에게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켜져야만 우리는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이게? 예, 근대죠, 근대. 인간의 이성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시대.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대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 삶의 지표,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의 지수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교과서도 그렇고 올리드도 그렇고 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요게 어떤 지표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은 뭐뭐가 있는지는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외워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답은 어떤 거였습니까? 국민 삶의 지표입니다. 통계청 그러면은 국민 삶의 지표.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지수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구. 다음, 우리 국민 삶의 지표는 물질 부분하고 비물질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뭐 수명이 더 길어지고, 혹은 내가 이제 더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은요, 숫자로 만들 수가 있지. 누구나 봐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는 객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인 부분.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행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그냥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만큼 내 만족도가 되게 중요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물질 부분, 즉 인간의 정신 혹은 만족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주관적 부분이 되겠죠. 그죠? 주관적 부분. 즉, 어떤 사람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는요,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밥을 먹었을 때 내가 10만큼 기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서 20만큼 기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부분, 물질과 비물질 부분. 이렇게 발표하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있지 않고 만족도를 포함하는 그지? 기쁨을 포함하는 이런 주관적 가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기억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사상가 이름. 사상가.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쉽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단어, 키워드를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들어봤을 법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서양의 누구는 아직 모르겠어요. 행복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목적. 즉, 우리는 어떤 겁니까? 내가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로 보는 거예요. 그지? 궁극적으로 좀 투월성, 우월함, 그 탁월함, 즉 덕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서 그 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보는 게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맨날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 이 양반, 그지? 아리스토텔레스. 예. 자, 행복은 인간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 우리가 행복을 수단 삼아서 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동양의 누구는 평생 괴로움을 벗어난 상태, 자, 괴로움. 네, 이 괴로움이요. 여러분, 장난으로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든 것도 없었을 텐데, 라는 게, 이게 부처님의 얘기거든요. 즉, 불교의 사상입니다. 불교의 사상. 불교의 사상. 그래서 불교에서 맨 처음 나온 사람 부처님, 즉 이분은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석가모니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괴로움, 힘듦,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학교에 안 가고 이 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이게 영상 수강이 완료 안 되면은 출석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뭐 우리 출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혹은 담임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억지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재밌어서 듣는 친구도 분명히 아마 전교에서 한 10명쯤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듣다 보면은요. 여러분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얘기 같으면 그래 재밌다 웃기다 하고 있었겠지만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석가모니의 세상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럼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모든 나를 구속하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석가모니 즉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을 살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큰 욕심, 즉 우리가 그걸 갖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속상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멀리 하게 되면은 인생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선생님은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큰 욕심 안 부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또 괜찮은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석가모니였습니다. 자, 4번. 이런 문제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을 연결을 그냥 바로바로 하면 되더라고요. 자, 동양사상입니다. 여러분, 유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에 500년의 통치 이념이었다고 배웠습니다. 통치 이념. 그래서 인, 즉, 오로지 뭐, 천성이, 사람됨이란, 올바른 사람됨을 우리는 인이라 그렇게 해요, 인. 그래서 그 인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유교의 가치였습니다, 인. 어질 인자 써요, 어질 인자. 자,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 어진 본성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죠? 이런 거. 이런 것들 가르침에 따라서 그 인을, 즉, 군자의 모습을 실현하는 게 바로, 유교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군자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군자는 그러니까 뭐 옛날 성인의 가르침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한 뭐 이타심 혹은 뭐 긍휼 이런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누구나 다 보면은 아 저게 더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 군자라 그래요.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불교 해탈의 경지에 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왜 배가 고플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나는 성적이 왜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아 나 알바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알바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지? 혹은 뭐 나는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저 친구는 왜 나하고 같이 놀지 않는 걸까? 라는 같은 사소한 것부터 엄청난 것까지 모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있잖아요. 그지? 번뇌라고 그래, 번뇌. 그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의 경제, 즉 해탈의 경지입니다. 불교예요. 자, 도가라는 것은요. 여러분, 도 사상은요. 도가 사상은 무위자입니다. 무위자. 아무런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로부터, 규칙으로부터, 기본으로 벗어나서 그냥 스스로 혼자, 자연이 시키는 대로. 배고프면 밥 먹고, 더우면 샤워하고, 추우면 옷 입고, 그 이상 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상이에요. 그래서 무위자연, 아무것도 인위적인 게 없는, 여기 위자가요, 할 위자인데, 인위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위는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린 도가에서의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요 세 가지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우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 혹은 많이 바뀐다는 거. 저 기준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통하는, 어디에서나 통하는, 언제나 통하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는 제일 옳은 길이고 제일 맞는 길이니까 천천히 그리고 부지런히 쫓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선생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5번은 책에 다 있는 얘기라서 빨리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자리를 잡고라는 거예요. 자리를 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할 정자를 써서 살아간다. 즉 정주 환경이에요. 정주 환경. 정할 정자에 살아갈 주자, 살 주자니까 정주 환경입니다. 근데 이 정주 환경에는 자연 환경도 있고요. 자연 환경. 그리고 인문 환경도 있습니다. 인문 환경. 뒤에 문제 또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뭐 공기가 깨끗하고 물이 맑고 그리고 뭐 토질이 좋고 이런 것도 자연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산에서 살 수 없잖아요. 이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즉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포함해서 우리는 정주 환경이라고 그래요. 다음 2번 시민이 주권을 지키고 자, 나라의 주인 되는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시다. 이 주권을 왕도 아니고 혹은 하느님도 아닌 우리가 가지는 거야, 국민이. 그리고 이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주권 재민의 세상으로서 자, 백성이 혹은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주의를 얘기하지. 민주주의.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독재 국가에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민주주의, 우리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종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에서만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주권 재민의 세상을 가지고 국가가 누가 따로 아니고 왕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엘리트도 아닙니다. 그냥 국민이 다스리는 거. 선생님 대통령이 다스린 거 아니었나요? 자, 그러면 대통령 누가 뽑는지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세 번째, 소양의 고대 사상가인 누구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올리드 책 하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소크라테스 얘기 안 나왔었어요. 그죠? 안 나왔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소크라테스, 이분은 너 자신을 알라 같은, 뭔가 알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행복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무슨 발전시키는 게 행복인가요? 선생님도 여기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신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소크라테스님은 행복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혹은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성찰하는 건 성찰. 나 스스로가 성찰해서 내가 뛰어난 부분, 내가 넘치는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과 내가 부족한 부분, 남보다 모자란 부분, 혹은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구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성찰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즉 성찰을 해야만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자, 다음 네 번째,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이런 거, 돈, 밥, 식량, 이런 거, 옷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말고, 가까운 친구와의 우정, 가족 안에서의 사랑, 혹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정말 배우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주관적인 만족까지, 주관적 기준까지 갖추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사업 성공해갖고 재산이 한 1,000억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럼 이 1,000억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 보면 스크로지 영감이 돈을 엄청 많이 벌지만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주관적 기준, 즉 내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소설, 예술, 음악 같은 이런 주관적 기준까지 갖추어져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배웠던 얘기니까 다 알 거라고 믿을게요. 자, 다음 실력 문제로 만점 공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력 문제로 만점 공략. 천천히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인터넷에서 A를 뭔지 몰라 아직까지. 자, 검색한 결과인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랍니다. 틀린 말 골라라는 얘기죠. 자, 모든 사람은 A를 추구하면 이제 알겠어요. 이 단어 자체가 행복이라는 단어니까는 A 자체가 뭐겠어요? 행복입니다. 그지? 근데 행복은 일반적으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 앞에서 배웠죠.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 충족 더하기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더하기 주관적인 가치인 친밀한 인간관계 등 A를 실현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갖추어지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나. 물론 절대적이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것 좀 정도는 만족시켜줘야 나 행복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 배운 대로 합시다. 시대, 즉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시대 혹은 선진국 지역이나 혹은 개발도상국 지역 같은데 지역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고 배웠죠. 맞는 말입니다. 자,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행복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다라는 사람들은 좀 부족하다 싶은 게 뭐예요?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것은요, 내가 행복을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통해 돕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돈보다는 돈을 벌었으면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친구, 혹은 우리 와이프, 남편, 혹은 우리 자식들한테 돈을 씀으로써 아마 결국은 행복을 느낄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거. 다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도 분명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우리 집이 크다고 해서 내가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했고 좋은 요리를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내가 친구와 가족과의 연인과의 혹은 우리 자식과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어야지만이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행복 자체는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행복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예요? 남에게 자랑할 겁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죠. 이제. 저 인간의 삶의 목적 자체는요. 물론 남을 위해 희생해서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요.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갖고 자기 완성을 느끼면서 보통 행복을 느끼게 된답니다. 아닐 수도 있나요? 보통은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은 그 자체가 자기의 궁극적인 실현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 가장 높은 단계의 행복입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라고 해요.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갖고, 거기까지는. 근데 아마 행복 자체가 무슨 뭐 맛있는 거 먹고, 뭐잘 지내고, 이걸 넘어가고, 내가 인간으로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줄 수 있다는 자체도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음, 물질적 가치가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잘 지내지만은 30일을 굶으면요, 예, 행복할 수가 없겠지. 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돈을 함께 사용해줄 가족이 없다면, 혹은 친구가 없다면, 예,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둘의 가치가 양쪽이 조화롭게 충족돼야만이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고픈 와중에 내가 더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도 없고, 혹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배가 불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얘도 맞는 말이네요. 그럼 틀린 말은 4번. 예, 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상가 나왔어요. 이제. 이게 중요랍니다. 중요. 왜 중요인지 한번 볼까요? 행복은 여러 선 중에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며 자족적이며 모든 행복의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어, 그리고 행복이 덕을 따르는 활동이래요. 그러면 그것은 최고의 덕, 즉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탁월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덕을 따르는 이성의 활동은 진리에 대한 관조. 관조는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본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 진리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걸 우리 관조라고 할게요. 인간은 이성적 관조 활동. 내가 막 조그만 것 때문에 신경 쓰고 복잡하게 막 싸우고 복닥복닥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덕이, 즉 탁월함이 이끄는 대로 하다 보면 저렇게 복잡한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래,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저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경지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행복이 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했었습니까? 여러분도 앞에서 배웠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신 거지. 자, 행복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상가, 가가. 그럼 뭘 하겠었어요, 이제. 너는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네 마음속에서 탁월함이, 즉, 네 마음속에 갖춰진 덕이 이끄는 대로 너의 정신 기능을 최고로 개발하는데 둬라. 목적을 거기에 두면 좋겠다라고 할 겁니다. 즉, 정신의 이성적 활동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된다. 자, 이성이 뭐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아, 배고파! 이러는 거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화장실 가고 싶어. 이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성의 기능은요. 그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 하고 싶은 직업이 생기잖아요. 그지? 돈을 번다, 막 그런 넘어가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함으로써 뭐 인류 평화에 도움이 될 거야. 혹은 나는 남에게 봉사할 거야. 혹은 나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 거야.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거야. 이런 같이 이런 이성적 활동, 정신의 이성적 활동을 더욱더 잘 발휘하는 게 행복의 추구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예, 답은 1번이네요. 그지? 자, 두 번째, 신앙을 통해서, 신앙. 중요하죠. 근데, 신과 하나 되는 삶, 즉, 합일이 되는 삶은 언제였습니까? 세상 기준으로는요, 중세였어요, 중세. 중세 기준.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네요. 물질적 풍요를, 자, 물질적 풍요는 뭡니까? 물질적 풍요. 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정반대죠, 그지? 물질적 풍요는요, 객관적 기준과 동시에 이것만 충족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덕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쾌락의 충족을 통해서 요거는 쾌락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쾌락주의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하면서 이 쾌락이라는 게 극한까지 가는 쾌락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불편하게 혹은 불쾌하게 느끼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만이 쾌락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다음, 불성. 요거는 석가모니 얘기인가 봐요. 석가모니, 불교에서 하는 얘기, 해탈의 경지. 모든 번뇌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해탈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예, 틀린 말이에요. 답은 1번인 거 이제 아시겠죠? 예,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변한 거.
자, 시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가 제일 먼저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리고 중세, 그리고 근대에 나왔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행복을 정신, 즉, 지혜와 덕의 결과물로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씀이지, 예, 맞는 말이에요. 다음, 근대의 벤담. 자, 벤담과 여기 더해서 미는요, 좀 어려워요.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자. 예, 공리주의자도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여러분의 쾌감을 수치화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공리주의자.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즉, 쾌락을 느끼는 것들이 정의로운 것들이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보편적 도덕 법칙. 이거는요, 예, 칸트의 주장입니다. 칸트. 보편적으로, 예, 이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즉, 내 마음에 누구나 양심이 있잖아요. 그지? 양심. 양심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다음 헬레니즘 시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정벌 하면서, 그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기 전 직전까지 세계, 그게 헬레니즘 시대인데요. 헬레니즘 시대는 특징이 마음의 평온입니다. 마음의 평온. 그래서 두 가지 나눈다 그랬었지. 내가 내 불쾌함에, 불안에서 벗어남을 통해 갖고 쾌락을 추구하자. 에피쿠로스 학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음의 평온을 얻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어차피 우리가 안달복달 해갖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혹은 사회의 질서에 그냥 순응하자는, 예,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그죠? 스토아 학파. 이 두 가지 학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즉, 헬레니즘 시대는 마음의 평을 얻는 건데, 얻는 방법이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아니면은 자연의 질서를 따름으로써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다음, 서양의 중세는 종교적인, 즉,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는 거, 신과의 합일, 신과의 구원을 행복한 삶을 봤대요. 그래서 맞는 말 하는 애가 갑이 맞고, 그 다음에 무는 틀렸고요. 정 맞고요. 또 있네. 헬레니즘 시대의 행복,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위해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였습니다. 이거 다시 이해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많은 맥이 행복을 맞는 얘기인데 물질적 풍요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쾌락주의자들은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물질적으로 넘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결핍에서 갓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결핍에서 겨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상태, 즉 불쾌에서 벗어나는 자체가 쾌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엄청 많이 가서 배 터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배고픔에서 살짝 벗어나는 정도. 이때를 쾌락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충격 아닙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많이 가지면 쾌락 아닌가요? 아니고, 불쾌에서 겨우 벗어난 상태, 즉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틀린 말이네요. 이도. 틀린 말. 그래서 갑을 정이 맞는 말입니다. 답은 4번이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 한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무한대로 많이 가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의 상태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 그지? 내가 마음의 불안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번째, 가의 A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들어갈 진술. 자, 가의 A 입장은 기원전 4세기 말 안 배운 얘기예요. 근데 제논도 안 배웠습니다. 제논 학파. 근데 아테네 광장에서 있던 공공 건물의 채색 주량의 주장. 이 주자가 기둥이고요. 랑은 그 공간입니다. 공간을 얘기해. 그러니까 주랑 같은 건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둥이 많이 세워진 이런 뭐 교실이라 그럴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예. 교실 같은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스토아, 그지?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 나중에 아마 윤리와 세상 때 배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네가 어쩔 수 있는 게 없어. 어차피 인간의 개개인의 힘이라는 게
부질없다, 보잘것없다. 네가 안달복달 해봤자 네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 혹은 세계의 질서에 너는 순응해라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입니다. 자, 종교적 실천 통해서 신의 구원, 얘는 중세 기독교에서 미는 행복입니다.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초연한 태도, 정념이라는 것은 좀 복잡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뭐 욕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초연한 것은 그걸 벗어나는 태도입니다. 벗어나는 그 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가 이 세상을 바꿀 거야. 혹은 자연의 질서를 내가 바꿔버릴 거야. 라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래. 자연의 질서가 사람은 나이 들면 죽는구나. 전쟁이라는 게 있어 보니까는 내가 살고 싶어 한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 그냥 이 질서에 순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스토아파 이게요. 이성의 관절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순응하라는 거지, 그지? 틀린 말입니다. 다음,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 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공리주의자. 공리주의. 따라서 그 다음에 벤담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쾌락을 추구하라. 쾌락 나왔었어요. 이거 누구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비슷한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어요. 이렇게 4번까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5번. 여러분은 이쭉 하다 지겨우면 잠깐 멈출 수 있죠. 멈췄다가 다시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얘기만 계속 나와요. 통합사회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배워야지, 그죠, 여러분들. 자, 5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 이분이 뭐라고 하시나? 자, 기근을 자연재해와 같은 것으로 연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자연재해가 있더라도 기근은 그 배고픔입니다. 그죠? 먹을 게 없어갖고 사람 굶주린 상태 기근이라 그래요. 기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반응하는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야당과 자유 언론의 비판이 즉 견제를 하기 때문에 기근 방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적 참여는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내재적 가치, 즉 선결 과제 전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재자들은요, 지가 살면 그만이니까,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만이니까는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자체가 어느 상호 견제를 통해 갖고 더 나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체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행복의 전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치적 참여와 정부의 기근 방지 노력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국민의 정책 참여를 위해 갖고 정부를 계속 견제하고 감시해야지만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다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적 권리, 이게 뭐야, 우리 투표권이지, 투표권. 그치?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정치인을 위해 내 한 표를 행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민주주의 발전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면요. 결국은요. 권력을 갖고 있는 몇몇 소수에게만 집중될 거야, 권력이. 그래서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겠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행복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비판을 해야지 정부가 그렇군요.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할 거잖아, 그지?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촉진하는 요인, 촉진. 예, 틀린 말이에요. 답은 니은 디귿. 여기 되겠습니다. 다음, 기역에서 리을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인자라고 고른 것은 여러분 이거 택리지 나오네요. 택리지. 즉, 집터의 위치, 그다음에 생리. 지난번에 설명한다 그랬었죠. 요거는요. 생겨난다 뭐가 이익이 즉 그 땅에서 자라는 작물 같은 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 땅에서 발생하는 이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인심, 주변 사람과의 어떤 정 같은 거. 다음, 산수, 전 환경, 즉 깨끗한 물, 그러면 살기 좋은 땅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획은 풍수적인 위치, 길지라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거. 다음, 니은은
신체에 좋은 위생적인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그 동네에서 생산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생산되는 이익. 그래서 이거를 앞에 따라갖고 생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요. 다음, 디귿, 넉넉하고 좋은 이웃 간의 정. 내가 아무리 좋은 곳 살아도요, 이웃을 잘못 만나면 내 삶이 괴롭습니다. 예, 괴롭습니다. 이거 맞는 말. 다음, 리을은 아름다운, 내가 보기에도 좋은 자연 경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의미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니은만 틀리고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교과서 안 나오고요. 교과서 2번 technology 얘기만 나오고 각각의 지리, 생리, 인심, 산수에 대해 설명이 안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중요하대. 예, 이 올리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를. 다음, 가와 나의 나타난 행복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마실 물이 부족한 사막, 깨끗한 물만으로도 행복이. 다음, 일조량이 부족한 북유럽에서는요, 햇볕을 쬐 수만 있어도 행복이. 이거는 공간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라는 얘기죠. 다음, 산업화 시대에는 물질적 풍요가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삶의 만족도 같은 주관적 가치도 되게 중요하다. 즉, 시대에 따라서 바꿔지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얘기인가 봐요. 자, 자연 환경은 행복의 기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있죠?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는요, 물 자체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구름이 많고 스모그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환경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한 동네에서는 햇빛 나는 날 자체가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옳은 얘기. 자, 공간 여건, 즉 지역 여건에 따라 갖고 행복 기준이 다르죠?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주관적 만족감은 역시 여기 보면 있잖아요. 경제 더하기 삶의 만족도, 즉 주관적 만족도 기준입니다. 맞는 말. 다음 시대에 따라 행복 기준은요. 여기 보면 산업화 시대는요. 지금은 최근에는 시간이 흘렀죠. 이렇게.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네요. 다음 경제적 가치는 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 경제적 가치가 충족돼야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적 가치, 즉 객관적 가치와 더불어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가치가 함께 해결돼야지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8번. 사상가의 입장을 나그네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거 결핍 때문에 이제 뭐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고통이 제거된다면, 즉 내 불쾌에서 벗어난다면, 불안에서 벗어난다면 단순한 음식도 여러분 정말 배고플 때 있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안 좋아하던 뭐 식빵 같은 것도 되게 맛있게 먹을 때 있죠. 우리에겐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다. 즉 쾌락을 준다는 겁니다. 쾌락은요 엄청나게 맛있고 비싸고 좋은 재료를 쓴 이런 요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는 불쾌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자그마한 것도 쾌락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느낌이 에피크로스학파 얘기 같다라고 이제 여러분 이제 하셔야겠죠. 에피크로스학파. 그러므로 우리는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방탕한 자들, 즉 술에 취해갖고 뭐 마약에 취해갖고 헬렐레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괴로움이 있죠. 그지? 괴로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무언가를 이게 아니라는 거.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이다. 즉, 내가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다가 뛰어가고 그죠? 얼른 들어가고 화장실에서 앉을 때 느낌. 여기 쾌락이라는 거지, 그지? 다음에 나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이 번뇌에서 잠깐 벗어나게 해주는 친구와의 수다 혹은 농담 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에 즐거움이 있죠, 그지? 그런 것들이 바로 쾌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시상가는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자, 쾌락은 삶의 목적인가 어찌 생각합니까? 행복한 삶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쾌락은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이 불쾌 불안에서 벗어나는 자그마한 이 좋음, 기쁨, 느낌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즉 쾌락 자체가 여러분 쾌락이 헬렐레가 아니에요. 작게나마 느끼는 불쾌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오로 돼 있지, 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건 틀린 말.
에피쿠로스학파의 말은 맞습니다. 근데 아니요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A가. 다음 행복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가? 자, 단순한 육체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혼란, 즉 정신적인 쾌락. 내가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걱정이 많은데 잠깐 즐기는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도 쾌락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요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 이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음 B. 행복은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인가? 여러분, 위에 나와 있죠, 그지? 불안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가? 여긴 이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B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비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최대화하는가, 즉 욕심을 극대화했고 내가 엄청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욕심을 부린다는 거. 이거는 에피크로스 학파가 원하는 쾌락이 아니죠.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은요 최소한의 먹을 것, 최소한의 교류, 최소한의 그 기쁨을 통해 갖고 얻는 게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최대한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욕심은 여러분들을 절대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자신의 욕구를 최소한도로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충족.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 3차시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이어서 내일 다음 시간에 4차시 수업에서 마저 문제를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